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탄다는 차는 어떤 차량일까요? 요즘은 뭐 이제 그랜저나 이런 제네시스 G80 이런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를 정말 그냥 평범하게 탄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뭔가 신비성을 보태듯이 도로를 보면 그랜저나 제네시스 이런 고가 차량들이 되게 흔하게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그랜저나 G80 정도는 타야 평범한 차를 그럭저럭 타는 걸까요?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그랜저 같은 경우나 G80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팔리잖아. 이 고가차 중에서 유독 많이 팔리는 차종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국산차 판매량 탑 10 안에는 이제 준대형 세단 이상의 차들이 그랜저, 카니발,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렇게 세 차종밖에 없었어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짐을 실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가용의 개념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아무튼 현실은 잘 팔리는 차종들 중 대다수가 중형 밑에 아래급 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차 시장보다 더 크다는 중고차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금액대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1,000만 원 이하의 매물들이 이제 전체 판매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1,000만 원대 차량들도 이것도 30%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2천만 원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거 얼마야? 20%잖아요. 3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1억이 넘는 차들까지 합쳐야 20%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제가 판매한 차량들의 이제 금액을 A부터 Z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이 평균 금액도 1,000만 원 후반 정도더라고요. 물론 여기 오류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다 합쳐서 평균치는 그 정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 금액은 1,000만 원 후반인데 이 1,000만 원 후반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정도의 차량을 살 수 있을까요? KGM이나 이제 르노 그리고 쉐보레 같은 매물들은 워낙 이제 연식 키로수가 좋은 매물을 구할 수가 있는데 1,000 후반으로 뭐 이런 쉐보레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르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높기 때문에 딱 그 금액대로 어떤 현대차를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평균 보러 간다. 자, 첫 번째 좋은 차도 아니고 나쁜 차도 아닌 평균적인 차 아반떼 CN7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1,000만 원대 아반떼를 산다면 가장 가성비 있는 모델이 아닐까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모던 라이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N라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있는데 인스퍼레이션을 사면 좋겠지만 10만 킬로가 안 된 차들을 고르려면 대부분 2천만 원이 넘어가서 저 같으면 그냥 모던을 삽니다. 모던은 한 21년식, 22년식에 한 7만, 8만 정도 탄 매물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대, 1,700만 원대 정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모던 트림만 돼도 굉장히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게 돼요. CN7부터 기본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모던은 전자식 계기판은 따로 없고요. 하지만 안전사양은 대부분 들어갔어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또 10인치 내비게이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가잖아. 프로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모던 등급만 선택을 해도 옵션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모던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N7 이제 가솔린 모델이랑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비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죠.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에서도 20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승차감 면으로 봤을 때도 준중형 라인들에는 대부분 토션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에 준하는 준중형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인 남성 4명이 타는 것까지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괜찮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평범한 가성비 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아반떼도 이렇게 좋은데 한 급 더 높은 소나타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1,000만 원대 후반으로는 이 DM8 소나타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교환 좀 있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거든요.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시트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아반떼랑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1열 공간도 이제 전폭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좀 널널한 공간을 보여주고요. 근데 소나타가 중형이라서 뭐 그렇게 썩 넓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형 세단 플러스 현대기아의 공간 뽑아내기 능력 플러스
또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얘는 썬루프가 있어서 살짝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안정키가 크신 분들은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는 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열도 이제 패밀리카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커튼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이제 풀옵션도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죠. 이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애초에 트렁크 상부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DM8 소나타를 산다면 저는 인스퍼레이션을 추천을 해요.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 패밀리 요 정도 등급이 한 1,700만 원 정도에 이제 10만 아래 매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인스퍼레이션은 훨씬 더 신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1,900만 원 정도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옵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옵션은 그랜저 중간 등급보다 더 높습니다. 뭐 당연히 전자식 계기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죠. 지능형 안전기술 다 들어갑니다. 또 이런 나파 가죽 시트와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DM8이 워낙 연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연료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엔진은 2.0 자연흡기냐 1.6 터보냐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경쾌한 주행 성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6 터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1.6 터보에는 좀 더 이제 반응이 좋은 스티어링 휠인 RMDPS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 자연흡기는 6단 미션인데 이제 1.6 터보는 8단 미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금액은 비슷하니까 주행 성능 면으로 봤을 때는 1.6 터보가 나아요. 근데 또 자연흡기는 확실히 이제 이점이 있죠. 검증된 6단 미션이 또 들어갔고, 또 이제 자연흡기 엔진 구조 특성상 정비나 내구성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내구성을 원한다 그럼 LPG도 고려해볼만 해요. LPG는 진짜 30만 이상 탈 수 있습니다. 딱 이런 차가 이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국산 세단이다. 그렇다면 이제 SUV의 평균적인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진짜 평균적으로 많이 사는 SUV 1,000만 원 후반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중고차에서 평균의 SUV 산타페 TM입니다. 강가가 굉장히 잘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제가 탔던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저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익스클루시브 등급 이상을 선택을 할 거예요. 산타페 TM의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 측후방 감지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열의 통풍 시트,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또 오토 홀드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헤드램프가 얘는 이제 할로겐이 적용이 돼요, 기본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ED 헤드램프로 이제 싸제로 인증품을 넣어서 교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대에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저는 패밀리카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이 차를 뽑았었는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서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유모차가 그냥 안 접고도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제 뭐 아기가 안 탔을 때 큰 짐을 실을 때도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큰 짐도 실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준수한 주행 성능에 또 연비도 이제 디젤 모델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된 R 엔진에 8단 이제 오토미션까지 굉장히 이제 조합이 좋은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SUV 막 평범하게 샀다 하면 막 GV70, 80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한 1,000만 원 후반에 산타페 TM 정도가 가장 이제 평균적인 차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금액대의 차량을 살펴보고 또 가성비 있게 타는 차들도 알아봤는데요. 물론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 뭐 다른 수입차 같은 경우도 강가가 많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기는 있어요. 1,000만 원 후반에 살 수 있는 차들도 많지만, 제 기준에 그래도 요 정도면 카푸어가 아니고 정말 평균적인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종들을 보여드렸고요. 요즘 뭐 그랜저나 G80이 너무 쉬운 차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종 말고도 혹시나 관심 있는 차종 있으시다면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는 중고차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